한국형 전투기 KF-21 가격 논란, 왜 단가를 줄여야만 하나? 최근 KF-21의 대당 가격이 880억 원에 달하고 정부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가 KF-21 개발을 비하하고 음해하는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론과는 별개로 KF-21의 단가는 반드시 낮춰가야만 합니다. 오늘은 KF-21의 가격이 높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KF-21의 양산 단가가 880억 원에 달한다는 뉴스가 있었죠. 미국의 F-35는 대량 생산으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KF-21은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경쟁력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단 그 기사의 내용을 반박하는 댓글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부분 KF-21을 열심히 개발 중인데 이제 와서 F-35를 구매하자는 말이냐? 대당 단가만 따질 게 아니라 운영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KF-21이 훨씬 싸다. 미국이 제시한 F-35 가격은 엔진을 뺀 깡통 가격이고 엔진까지 포함하면 훨씬 비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보도한 것 아니냐는 등 보도 자체를 대놓고 비하하는 내용도 있었고 밀리터리 커뮤니티나 유튜브 채널에서도 해당 기사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부정적으로 다루었습니다. KF-21의 가격 문제에 공감하는 댓글은 100에 하나였고 그 하나의 댓글에도 반대되는 댓글과 욕이 상당히 많이 달리더군요. 제가 이 현상을 보면서 느낀 게 KF-21에 대한 팬심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국산 무기체계 중에는 최고의 셀럽과 같은 존재인데요. KF-21의 행보에 있어 부정적인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떠나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그냥 KF-21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팬심을 의식해서인지 다른 언론에서는 KF-21에 대한 부정적 기사는 다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동조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이나 카이 같은 경우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바로 정정 보도를 내는데 이번 내용에 대해 아무런 반론이 없는 것을 보면 해당 기사 내용은 오보가 아닌 사실로 보입니다. 방사청에서 목표 단가를 800억 원 이내로 설정을 했는데 이번에 880억 원으로 추산되었고 그래서 단가 인하 요인을 찾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미국의 F-35 가격이 오락가락하지만 행여나 F-35와 KF-21이 가격이 뒤바뀌면 당연히 공군의 도입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KF-21이 단가가 상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왜 단가를 낮춰야만 하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KF-21의 총사업비 변동 경과를 보시죠. 2006년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당시 보라매 사업의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개발비가 10조 9천억 원이 들고 대당 단가를 704억 원으로 예측하면서 비용 대비 산업 및 기술 파급 효과가 미약하다며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건국대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는데 이때 개발비는 5조 600억 원이면 되고 양산 단가 역시 502억 원이면 된다고 추산하면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다른 결론을 냈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탐색 개발이 추진되었고 탐색 개발을 마친 2012년에 국가연에서는 개발비는 6조 원, 양산은 5조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 결과를 다시 검증했고 2013년에 기재부의 의뢰를 받은 키스텝에서 다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개발비가 최대 9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체계 개발 착수가 다시 한번 지연됩니다. 한쪽에서는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므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개발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투기를 개조, 개발할 수가 있고 후속 군수 지원과 운영 유지 측면을 고려하면 매우 유리하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격 경쟁력만 갖춘다면 향후 200대에서 600대까지 수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 파급 효과는 크다는 반론을 내게 됐죠. 그래서 결국 최초 예상보다 2조가 더 늘어난 8조 8천억 원으로 연구개발 총사업비가 확정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이 2009년 건국대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낼 때의 금액이 개발비 5조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색 개발을 착수한 건데 2012년에 탐색 개발을 마치고 나니 그 5조 원이 6조 원이 되었고, 그게 또 체계 개발로 진입하자 8조 8천억 원으로 증가한 겁니다. 개발이 진행되어 가면서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문제는 우리 국방의 전력 증강에서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전체 예산 중에 국방 예산은 일정 비율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F-21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정부에서 그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무기체계의 사업 예산을 줄여서 충당해야만 합니다. 풍선 효과와 같은 거죠. 그래서 국방 예산이 부족하면 개발을 완료해 놓고도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을 몇 년씩 연기하거든요. 실제 2010년 중반에 국방 예산이 부족하자 많은 사업들의 착수 시기가 몇 년씩 뒤로 미뤄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 중기계획에서 균형적으로 계획한 재원이 배분이 틀어지게 되고 결국 군별, 병가별, 무기체계별 전력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 KF-21이 양산 단가가 88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양산 총사업비가 다시 한번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양산 총사업비가 대략 8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것을 120대로 나누면 대당 708억 정도가 되는데, 단가가 880억 원이 되면 총사업비가 10조 5천억 원이 넘는 걸로 추산됩니다. 기존 예상보다 2조 원이 더 든다는 말이죠. 여기서 카이가 체계개발 때 분담한 20%의 개발비가 양산 단가에 어떤 식으로 생각되는지는 확인되진 않지만 어쨌건 간에 처음에 계획된 비용보다 상당 수준의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될 겁니다. 결국 2010년 중반에 이어 또 한 번 모든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틀어지고 재조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양산 단가가 상승하면 기존에 반복해왔던 사업 타당성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KF-21이 국내 개발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양산 단가가 502억 원이었고 체계 개발 착수할 때 예상 단가 역시 700억 원대였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될 때 사업이 타당하다고 한 거였는데 이게 880억 원으로 뛰었지 않습니까? 기재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 지침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사업 타당성을 재조사합니다. 비록 KF-21이 양산 총 사업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존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보다 20% 이상 금액이 상승한 상태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은 내년부터 양산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한국국방연구원에다가 사업 타당성 조사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여론을 통해 압박하고 있거든요. 카이다는 금액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용대 효과와 산업파급 효과, 수출기대 효과 등을 다시 다 따져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할 거고, 방사청은 카이다가 빨리 결론을 내줘야만 전력화에 차질이 안 생긴다며 각자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회는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건데, 사업 타당성 결과 없이 내년 예산을 반영해줘도 문제, 사업 타당성 결과가 없다고 반영을 안 해줘도 문제입니다. 해주면 절차적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안 해주면 국민의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가가 인하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논란은 다시 점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단가 상승의 또 다른 문제는 F5 120대를 대체하는 근본 사업 이유를 걱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KF-21은 양산 단가가 높더라도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당장 도태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F5 전투기를 생각하면 금액이 더 들더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국내 개발 전투기가 수입산에 비해 군수지원 능력이 탁월하고 운영 유지비가 유리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투입한 8조 8천억 원이 매몰 비용이 돼서는 안 되니까요. 문제는 120대 양산 이유입니다. 지금 생각에는 우리 공군의 F-16 전투기가 도태되면 그 자리도 KF-21로 대체하고 해외 수출을 통해 수익도 창출하려 하는데, KF-21이 가격이 비싸지면 이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미국 전투기와 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 미국이 성능 좋은 전투기를 우리에게 할인 판매한다거나
지금 비싸다는 운영유지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내놓는다거나 무엇보다 안보 차원에서 기가 막힌 협상 조건을 제시하면 그만큼 KF21이 구매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KF21이 군수 지원과 운영유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공군이 운영할 때나 해당되는 말이고요. 제3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전투기나 KF-22나 똑같은 외국산 전투기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군수 지원이나 운영 유지비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이래서 후속 사업이나 해외 수출을 위해서 가격 경쟁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가 인하가 지금처럼 양산 단가 상승을 인정해주는 추세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방사청에서는 개발 시 양산 단가 상승을 막기 위해 목표 위험 관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개발간에 수시로 양산 단가를 체크해서 단가가 오르면 반대로 성능을 낮춰서 단가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진 돈에 비해 가격이 비싸면 휠, 시트, 편의장치 등에서 옵션을 하향하거나 빼는 것과 같은 방식이죠. 하지만 방사청은 가격 통제에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비용과 성능을 절충하려면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방사청은 행정 관리만 할 뿐이라서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무엇보다 양산 단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사업관리기관인 방사청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가격 통제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적죠. 또한 개발업체 역시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어떤 메리트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단가가 높아질수록 매출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청이 심하게 양산 단가를 통제하지 않는 이상 굳이 스스로 먼저 줄이는 노력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양산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거나 물량을 줄이거나 사업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노후화된 F5를 대체해야 할 KF21은 단가가 높다고 중단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에서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사냐라고 하면 그때서 단가를 인하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의 KF21은 팬심이 너무 세서 여론에서 그럴 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KF21이 내외부에서 양산 단가를 인하할 만한 유인책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동기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높은 지금 상태로 사업이 계속되면 지금 당장이야 매출도 높이고 눈앞의 성공에 자축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큰일이네 어쩌지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며 후회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안 생기더라도 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인 예산도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춰놓는 게 무조건 유리한 거잖아요. 단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쓸데없는 소리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격 논란이 벌어질 때 여론은 그냥 내버려둬 이게 아니라 가격 인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지금의 KF21 사업에 아무런 악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KF21이 더 멀리 비상하는 동력이 되죠. 그래서 KF21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맹목적인 응원보다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응원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